다음은 김남국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후보자님 그 2016년에 서울 남부지검에서 그 부장검사의 지속적인 괴롭힘과 폭력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 김홍현 검사의 사건 알고 계시죠? 예,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 폭행을 했다라고 한 부장검사 얼마 만에 기소가 되었나요? 제가 그것까지 정확하게 5년 걸렸다라고 합니다. 5년. 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건이 된 거고 대단히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5년 그렇게 이 사건의 기소에 이르기까지 많은 동기들과 많은 사람들이 변협에서도 나서서 처벌을 해달라, 수사를 제대로 해달라라고 하는데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해서 기소하기까지 이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항소심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건 자체는 대단히 안타까운 사건이고요. 그리고 그게 뭐 처음부터 바로 사건화 되지 않았던 건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기소돼가지고 재판 진행 중이니까 그 재판 결과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로 검찰 내부의 문제와 관련된 감찰이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를 고스란히 드러낸 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저희 또 국민들 분노하게 한 사건, 스타모빌리티 김봉현 씨로부터 검사 3명이 술 접대를 받았다라는 사건 처음에 보도되었을 때 검찰총장의 반응이 그 당시 반응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부인이었습니다. 그런 일 없다라고 하면서 부인. 그리고 해당 사실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사실 확인이 되자 나온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기적의 계산법이라고 해가지고 한 명만 96만 원 접대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한 명만 김영란법으로 기소가 되고 나머지는 2명은 불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어떤 기적의 계산법이 나올 수가 있냐라고 하면서 검찰 내부의 감찰 기능이 완전히 마비됐다라고 하면서 상당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그 사안의 내용은 자세히 모르지만 그런 비판이 있었던 것은 알고 있고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저희 깊이 새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후보자 들어오기 전에 한동훈 감찰 부장이 들어와서 한동수 감찰 부장이 들어와서 지속적인 아주 감찰에 대한 방해와 압박에 시달렸다. 라는 진술을 했습니다. 언론 공작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인과 함께 일하는 과장이 과장이 너무나 시달려가지고 아예 그냥 포기할 정도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의 얘기가 좀 다르다고 그분의 알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니라 사법부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그 과장의 얘기가 다르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 과장의 이야기가 아니라 감찰 방해와 관련된 사실이 이 내용이 법원에서 판단이 되는데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법무부 장관이? 오늘 한동수 이 본부장이 말한 내용이 판결문에 다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감찰 방해와 관련된 거는 다 인정된 사실인데 그거 자체를 부인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런데 그건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동의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법무부 장관 하려고? 그럼 거기 지금 법무부 장관이 피고로 돼서 징계 소송을 항소심을 진행해야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소송에 대해서는 저는 관여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겁니다. 지금 내부에서 윤석열 식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식구라고 하는 그 라인에 대한 수사나 감찰이나 이러한 거 일치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 당선인이 오늘부터 이제 대통령이 돼서 취임을 해서 이 정부를 꾸려 나간다라고 했을 때 이 정부와 관련되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과연 검찰이 할 수 있겠냐라는 그런 걱정이 되는 겁니다. 자신 있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제일 안 된 것은 지난 3년입니다. 제가 이런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청와대까지 압수수색하고 청와대에 있는 전직, 현직, 정무비서관, 장관 다 수사를 해놓고 지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못했다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죠. 지금 제가 조국 사태 이후에 제대로 된 수사가 뭐가 있습니까? 그때 할 일 제대로 안 하고 그 자리를 할 일 한 사람들 다 내쫓고 그 자리를 채워놓고 자기 편으로만 채워놓고 그 다음에 수사 지고 남발하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지난 3년과 같은 정치 편향성이 크고 편향적인 검찰은 검찰 역사상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수사를 했어야죠. 정치 수사하고 지금 한동수 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네. 고발 사주와 채널A 사건에 대해서 본질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보수 언론 권력, 미디어 권력을 배경으로 해서 야심 있고 똑똑한 부하 검사들과 함께 검찰권을 사유화해서 대권을 획득하고 검찰의 이익과 권한을 영속화하고 검찰 개혁을 저지하고자 하는 일련의 행동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내부에 가깝게 있는 사람이 그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권력이 무섭고 국민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지 그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 겁니다. 지금 그 한동수 부장이 말씀하셨다는 인식에는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철저히 할 수 있습니까? 당연합니다. 김건희 씨가 그렇게 가까운데 수사할 수 있겠어요? 그거는 좀 과한 추측의 말씀 같습니다. 추측이라고요? 아니 300회까지 그렇게 통화를 하고 제가 그 PPT 취지를 영상을 말씀드렸는데 PPT 그거를 영상을 그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저, 네. 자, 정리하시죠. 후보자하고 김건희 씨하고 굉장히 가까워서 사건과 관련된 부분을 다른 사람을 통해 가지고 후보자한테 전달하겠다라고까지 한 겁니다. 저분이 이런 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유도한 거 아닙니까? 이끌어낸다 저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옵니까? 그 저분이 저한테 언제 봤다고 동훈이 형 그럽니까 그러면? 아니 저 말이 쉽게 그게 되냐고요. 사건을 다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사건을 전달한다라고 하는 게 제보한다고 하는 게 제가 당시에 사법연수원 부원장이었는데요. 제가 사법연수원 부원장인데 부원장한테 무슨 제보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게 친하지도 않은 사이에서 그게 가능한 일이냐고요. 자, 정리해 주시죠. 대화의 말을 들어보시면 충분하게 오해할 수 있고 상담을 살려고 상담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정리해 주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수진 위원님.